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전화통화를 갖고 중국과 러시아 양국 간의 굳건한 협력 관계를 대내에 과시했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와 러시아 크렘린궁에 따르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속에서 이 중국과 러시아 간 전방위적 전략 공조에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그동안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표면상 중립을 천명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는 중국의 기조에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재확인한 겁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주권, 안전 등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계속 지지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밀접하게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를 했습니다. 또 크렘린궁은 시 주석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조성된 이 안보에 대한 도전에 맞서서 러시아가 국가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의 합법성에 대해 언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노골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지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날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간의 통화는 미국 유럽 진영 대 중국과 러시아의 신냉전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IPEF와 쿼드 등에 맞서서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다자협력 구상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UN,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같은 중요한 국제 및 지역 조직과 소통을 강화하고 신흥시장국 및 개발도상국과 협력을 추진해서 국제 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시 주석이 말했던 브릭스라는 것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흥경제 5개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이 상하이협력기구는 역시 이 브릭스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협의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제기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결국 이 북대서양주의국 그러니까 나토라든지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가 쿼드인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같은 이런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협의체에 맞서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활성화해가지고 맞서겠다 하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이런 준비 작업이 일환으로 양세스 외교 담당 정치국은 15일 브릭스 고위급 안보 당국자 간 영상회의를 했고 6월 중으로 브릭스 정상회의를 열 것이다. 이렇게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16일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타임스는 17일에도 서방 기업이 러시아를 철수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브릭스 국가들이 채우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미국의 패권 장악 시도로 인해서 세계화 과정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는데 이 브릭스 같은 이런 경제협력체 국가들은 위안화 및 루블 표시 통화 결제도 가속화하면서 이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해 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어서 SCO, 그러니까 상하이 협력기구라든지 브릭스, 유라시아 경제연합, 또 이제 다자간 경제 회복 및 국제 협력 문제를 적극 체계함으로써 이 시대의 도전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브릭스를 확대하는 브릭스 플러스 구상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러 관계의 밀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중러 국경을 잇는 아무르강, 중국내 오로는 헤이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무르강에 차량이 오가는 다리가 처음 개통되었다는 걸 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 양국의 국경 무역 도시인 중국의 회이허하고 러시아의 블라고베르센스크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한 200만 톤의 화물과 6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오고 갔습니다만은 두 도시 사이를 흐르는 아무르강을 건너는 변변한 다리조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아무르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름에는 배, 겨울에는 얼어붙은 강 위에 가교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과 물자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마저도 1년 중에 120일은 기상 때문에 왕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무르강에 다리를 건설하지 않은 것은
이 양측이 과거 국경을 놓고 전쟁까지 벌였던 앙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국 간 신뢰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리 건설 논의가 지난 30여 년 전부터 있었지만 그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이 두 도시 사이에 길이 1.2km의 아무르 대교, 이 해룬장 대교가 정식 개통을 했습니다. 이번 다리 개통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브로맨스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 양국 관계에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1년 365일 양국 무역이 이제 가능해지니까 이 지역을 통한 화물 무역량은 2배, 인원 이동은 3배 이상 증가하지 않겠나. 양국 정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 주석은 15일 푸틴하고 통화를 하면서 바로 이 아무르 대교를 거론하면서 이제 양국 간의 협력 강화를 말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관심은 과연 시진핑과 푸틴의 이 브로맨스가 어느 수준까지 진전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푸틴 전화통화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러시아 발표에 서방의 비합법적인 제재 정책의 결과로 조성된 국제경제 상황에서 에너지, 금융, 산업, 운송 등의 분야에 걸친 협력 확대에 합의를 하고 군사 및 군사 기술 관계의 추가적인 강화 문제도 논의했다라고 한 대목입니다. 이 내용은 중국 측 발표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건 둘 중에 하나죠. 시진핑 푸틴 간에 그런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중국 측에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 또 하나는 이 러시아가 중국이 시 주석의 발언을 확대했을 가능성. 이 두 가지죠. 문제는 이 러시아 측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우선 경제 측면에서 중국은 서방의 제재 동참 요구에 불응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러시아의 제재 우회로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방 세계하고 중국 간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비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에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물질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후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 푸틴 간의 통화 내용 중에 중러 정상이 군사 및 군사기술 관계의 추가적 강화 문제도 논의했다 하는 부분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 역시 러시아 측 발표에만 들어가 있고 중국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해서 분명한 레드라인을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 측의 주장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이 중국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질 겁니다. 당연히 러시아에 대해서 가해지는 제재가 중국에게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과연 이런 리스크를 안고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강행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특히 시 주석이 오는 10월에 3년임을 앞둔 당대회가 있죠. 이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대내외적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무리하게 서방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면서 전면적으로 가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과연 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부터 일본 인근 해상과 영공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시노부 방위상이 중국의 웨이펑어 국방부장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우려에 대해서 사실 중국도 내심 러시아하고의 군사훈련 폭을 넓히고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지난 5월 24일에 중러군의 합동훈련 당시에도 러시아 측은 해군도 동원해가지고 공중과 해상에서 합동훈련을 하기를 원했지만 중국 측이 이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은 지난해 10월과 같이 중국과 러시아가 해군 함정 한 10척 가까이를 동원해가지고 일본 열도를 휘젓고 다니면서 훈련하기를 원했다라고 전한 겁니다. 니케이는 그러면서 베이징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를 보면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이 시 주석의 3년임을 앞둔 상황에서 일본,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공급망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결코 러시아하고의 동반 침몰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마지막으로 웨이펑허 국방부장이 한국과 호주와의 대면 회담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심지어
미국의 오스틴 장관과의 회담에서 대만 문제로 강공을 했지만 이런 내용이 중국의 관영 TV에서 일절 보도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지금 충돌을 원치 않기 때문인데 앞으로 중러 간의 군사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면 중국의 군사 외교 정책의 향방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결국 이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의 한 말들 그 자체가 그저 푸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을 뿐이지 그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건 시진핑의 대외적 발언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중국 내 최고 지도부에서 시진핑의 생각에 반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